저녁 식사를 시작하려던 그때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다름 아닌 지 씨의 시어머니였습니다. 지 씨 부부는 60대 중반, 시어머니는 80세 후반입니다. 나 이번에 미희 결혼식 때 너희 따라 너희 집에 올라가서 살 거다. 미희는 지 씨의 남편 이 씨의 여동생의 딸입니다. 조카 결혼식이 있어 몇 달 후 지방으로 결혼식을 갈 계획을 하고 있던 지 씨, 이 씨 부부에게 신호모는 갑작스러운 통보를 한 것입니다. 지 씨, 이 씨는 작은 집에서 5식구가 살고 있는 대가족입니다. 남편 이 씨는 맏아들도 중학교를 졸업하고 객지에 홀로 나와 이 씨의 할머니와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씨는 막노동판에서 일을 했으며 60대 중반. 현재는 나이로 인해 일자리도 없어 불편한 마음으로 일할 곳을 찾는 중입니다. 이 씨를 제외한 나머지 자식들은 대학을 나와서 높은 연봉을 받으며 상대적으로 넓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건물을 가지고 있어 월세를 받는 형제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씨의 어머니는 어릴 때 장남이었던 이 씨를 객지로 내보내서 다른 자식에 비해 정이 없다고 본인 입으로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함부로 이야기하고 돈에 욕심이 많은 탓에 이 씨의 자식이 어릴 적 자신의 가게를 봐달라고 하고 자신은 자개를 비운 사이 자신의 돈 4만 원을 훔쳐갔다며 도둑으로 몰랐던 적도 있습니다. 그 돈은 결국 자신이 가져갔었던 걸 기억하고 아내가 그 돈 가져갔었다. 하고 만이야기한 후 그 일로 지 씨와 아이를 도둑으로 몰아세우며 소리치고 윽박질렀던 일은 끝내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이 외에도 일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집에 갑자기 와서 살겠다며 안 된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가겠다고 통보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20여 년 전쯤 이 씨의 어머니 진 씨는 젊은 시절 하던 가게를 정리하고 자식들의 도움으로 임대 아파트를 당첨받아 살고 있었습니다. 그 근처에 살던 막내 아들이 그쯤 큰 수술을 하게 되어 힘들어졌고 막내 며느리가 갓난쟁이를 두고 일을 하러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막내 아들과 며느리는 자신들의 집에 들어와 살면서 2년만 자신의 아이를 키워달라고 부탁했지만 2년 뒤 진 씨의 나이가 70세였기에 2년 동안 애를 키우면 내 인생은 뭐가 되는데. 하고 이야기하며 진 씨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진 씨의 셋째 아들 서울에서 좋은 곳에 살고 있는 대기업에서 부장급으로 있는 아들과 함께 살고 싶어 임대 아파트는 그대로 둔 채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한 2년간 살다 며느리와 트러블이 많이 생기자 이러다 연이 끊어질까 걱정되어 진 씨는 자신이 살던 임대 아파트로 내려갔습니다. 활동적인 진 씨는 집에 있지 않고 막내 아들네를 자주 놀러가며 일주일에 6번은 막내 아들 집에서 살다가 이 집에서 살겠다며 통보했습니다. 막내 아들과 며느리는 싫다고 부탁할 때는 인생 찾더니 이제 와서 우리가 싫다는데 왜 그러냐며 이야기했지만 진 씨는 임대 아파트에 살면 넷째, 며느리가 월 30만 원씩 주겠다고 했기에 30만 원과 관리비를 모을 생각에 임대 아파트를 정리하고 막내 아들네로 쳐들어갔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시어머니가 막내네랑 같이 사는 걸 알게 된 넷째는 30만 원을 줄 이유가 없어져 주지 않게 되었고 진 씨의 계획은 틀어져 속상해하며 아무에게도 말도 못하고 끙끙 앓아누우면 그렇게 10여 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막내네는 50평 이상 되는 큰 집이었으며 막내 아들네는 건물을 구매해 월세를 받으며 살았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갈수록 진 씨와 막내 아들, 며느리와의 트러블이 심해지자 막내 아들은 집 근처에 원룸 하나를 구해줬습니다. 그런데 막내 동생이 자신의 엄마한테 너무 함부로 하는 것을 못 견딘
딸 중엔 큰딸인 둘째가 평생 엄마는 본인이 모시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아 큰딸도 자신의 몸이 아프자 엄마를 작은 딸인 동생 집으로 보냈는데 작은 딸도 엄마와 함께 있는 게 편치 않았는지 큰오빠 집으로 가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 적을 수가 없어서 그렇지 지씨나 아이들이 시어머니에게 당한 일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씨와 이씨가 처음 결혼한 시절 지하당 칸방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할 때 둘 다 어린 나이에 돈이 없어 돈 좀 보내달라고 말했지만 매몰차게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자식들은 결혼할 때는 큰 집을 구해줬습니다. 다른 며느리들은 결혼할 때 다이아를 선물로 해줬는데 정작 고생한 큰 며느리에게는 해주지 않았으며 서운해하는 큰 며느리에게 지복이지 뭐. 고 이야기했습니다. 명절에는 초등학생이었던 지씨의 딸들이 자고 있으면 일어나서 설거지하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일어날 때까지 이야기를 했고 진씨의 딸의 딸들인 외손녀들이 과자를 먹으며 부스러기를 흘리면 친손녀인 이씨의 딸들에게 치우게 했습니다. 한 번은 남편 이씨가 방학 때 할머니 댁이라고 초등학생이었던 딸아이들을 보냈는데 기집애들만 못하러 보냈냐며 지씨에게 전화해 잔소리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이씨의 어머니는 아무리 말해도 막무가내였습니다. 며느리인 지씨가 우리 집에는 방도 없고 공간도 없다며 우리 집 형편 알면서 어떻게 여기로 오겠다는 거냐며 이야기했지만 갈 거다. 노무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잘 말하지 않는 큰아들 이씨는 평소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손 윗사람 대접도 받지 못합니다. 이번에도 무슨 마음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들을 보며 친척 결혼식도 함부로 가서는 안 되겠구나 싶습니다. 지씨는 큰아들이라고 받은 것도 없는데 제사 등 이런 일에만 큰아들 찾는다고 이야기하며 이씨가 같이 살겠다고 하면 이혼하고 집 팔아서 나누고 집 구한 다음에 오라고 하라고 이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세상에는 참 저런 일이 다 있나 싶은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눈앞만 보는 짧은 근시안으로 편하게 살 수 있었던 노후를 이 집에서도 저 집에서도 반기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걸 보니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지씨와 이씨의 아이들은 이야기합니다. 만약 친할머니가 아니라 외할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불편하긴 해도 이렇게 싫어하지 않을 거라고요. 친할머니에 대한 좋은 기억은 없지만 외할머니는 늘 잘해주셨고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 하셨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외할머니는 자식들에게 피해되고 싶지 않아 그런 결정도 안 하는 성품입니다. 이 씨의 딸은 이 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집에 방이 남는다고 해도 나는 엄마가 할머니랑 같이 사는 거 싫어. 할머니는 물 한 잔도 안 떠다 먹고 갖다 달라고 하는데 이 나이에 또 시집살이 하라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크게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이번엔 이 씨도 결단을 해야 하고 힘들어도 가족들을 지키는 발언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좋은 관계는 아니지만 친척이기에 먼 거리를 오가야 해 피곤하지만 경조사에 당연히 참석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 일을 계기로 노후에 경조사는 함부로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향적인 성격으로 평생 일과 가정만을 위해 일한 이 씨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연락 오는 친구들의 연락이 반갑습니다. 어느 날 생전가야 연락 없던 친구가 전화 왔습니다. 자신의 딸이 결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씨는 서울에 살고 친구는 전라도에 살고 있어서 이동 시간이 많이 걸리기에 이 씨의 부인은 가지 말고 차비가 더 든다며 축의금만 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가고 싶었던 이 씨는 다음 날 새벽에 일어나 일을 가야 했지만
서울에서 전라도까지 먼 거리를 직접 다녀왔습니다. 이 씨는 연락 왔으니 직접 가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결혼식에 다녀온 후 또다시 연락은 끊겼습니다. 조사 결과 은퇴 후에도 경조사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별로 없다고 합니다. 어쩌면 가장 큰 용돈 사용처 가운데 하나가 부조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대개 50대 중반부터 60대까지가 주변인들 자녀 결혼식 부고 등으로 경조사가 가장 많은 시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보통 이 시기는 은퇴 시기와 겹쳐 있어 수입은 왕창 줄었는데 경조사로 인한 지출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체감하는 경조사 비용 부담이 커진다고 합니다. 또한 비용을 놓고 아내와 부딪히는 일도 많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의 경조사는 상부상조의 성격이 강한데요. 안타까운 일은 뿌린 만큼 거두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은퇴 전에 빠짐없이 뿌려놨는데도 요즘은 결혼 연령이 늦어져 퇴직 후가 돼서 자식들이 결혼하니 오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게 현실이라고 일합니다. 뿌린 만큼 거둔다는 문화로 누군가는 경조사에 오게 하는 인원수에 알 수 없는 우월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나는 20만 원 냈는데 돌아오는데 10만 원이면 서운한 것도 사실이지요. 은퇴 후에는 고민할 필요 없이 내가 경조사비를 받았다면 내면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안 가면 됩니다. 가고 싶다면 그 사람도 와주겠지 하는 기대를 버리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 오지 않아도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일본은 조문하는 곳 앞에 경조사를 받지 않는다고 적어 놓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 이것이 더 강해졌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반대로 자동으로 돈을 낼 수 있는 기계 키오스크가 생기면서 경조사비를 직접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키오스크로 할부 결제로 내는 시스템이 생겼습니다. 이 돈은 상주에게 들어가는 바로 들어가는 돈이 아니라 여기에 모인 조의금으로 장례식장에서 비용을 차감하고 남으면 돌려주는데요. 이전엔 경사도 조사도 큰 돈이 들어가는 일이니 함께 기뻐해주고 위로해주는 개념으로 건네는 돈이었는데 키오스크로 돈을 받는다니 더 삭막한 느낌이 드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신의 생각을 강조하는 교육이 아니기에 어른이 돼서도 나보다는 남에게 보여지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혼식 문화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결혼식 하객 아르바이트라고 들어보셨죠? 결혼식장에 친구가 많이 없으면 창피하다고 신부하객 몇 명에 얼마 이런 식으로 짧은 시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함께 사진을 찍어주고 돈을 받는 일입니다. 결혼식 사진에 모르는 사람 얼굴이 있다면 볼 때마다 아르바이트를 썼던 기억이 날 텐데 어떤 마음이 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은퇴 전이든 후이든 자신의 인간관계에 대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노후에는 은퇴했다면 연락이 온다고 해서 굳이 경조사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은퇴하면 이전 직장에서 가지고 있었던 네임밸류는 끝이 납니다. 내가 그 회사 그 직함을 가지고 있었기에 나에게 따라왔던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다는 것을 은퇴하면 알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은 이제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다니던 직장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 당시에는 평생 할게 할 것 같았지만 퇴직하고 나면 내 옆에 있는 건 떨어져 살고 왕래도 통화도 없는 형제도 자매도 아닌 배우자입니다. 은퇴한 후에는 지금 현실에 맞는 사람들을 만나야 마음이 편합니다. 과거를 놓지 못하고 인맥을 유지하기 위해 경조사를 다 챙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요즘은 가기는 힘든 경우 받은 만큼 계좌로 보내고 간단히 문자나 통화로 마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 내 옆에 남은 사람이 진짜 누구인지를 잘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정에 이끌린다던가 싫은 소리를 하는 게 어려워서 상대의 말에 이끌려 행동하면 소중한 사람까지 놓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노후에 경조사는 받았다면 주는 게 도리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인연을 이어갈 생각으로 평소 연락도 안 했었는데 갈까 하는 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피를 나눈 형제 자매라고 해도 남보다 못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남보다 못하다고 느껴진다면 피를 나눴으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엮인 것이지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이 씨와 같은 상황이라면 씁씁하더라도 내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고 형제 자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지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남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다면 내가 편한 쪽을 따라 살면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피해되고 무례하게 행동한다면 그런 관계 역시 독이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씨와 같은 상황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내가 아플 때 누가 내 옆에서 간호해 줄 사람인지 버릴 사람인지 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행복하고 평안한 노후를 기도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